자, 방금 여러분들이 들은 이상한 소리, 잔인한 소리, 거의 고문 영상 맞습니다. 고문 영상이 맞는데 중국 정부에서 공개한 고문 영상이에요. 그 고문 영상이 어떻게 공개가 됐느냐? 그 고문 영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 그대로 그 인질로 잡힌 사람을 고문하는 거를 그 유엔추 안에서 찍어요. 찍은 다음에 가족한테 그 고문 당하고 있는 영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야, 네 남편이 지금 이렇게 고문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돈 보내라. 죽는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요. 근데 그 영상이 동남아에서 보내진 게 아니야. 어디서 보내졌을까?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동남아의 범죄 사기 단지 이 유엔치가 초고속으로 그리고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잘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이미 중국에서 기사가 엄청 크게 났는데 한국에는 없더라. 왜냐하면 그렇지, 아직 거기는 한국 피해자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꼭 곧 캄보디아와 똑같게 거기도 한국인 피해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동남아보다 속이기가 훨씬 쉬워요. 왜? 당신을 유혹하기에 너무 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디냐? 그 도시가 어디냐? 여러분들, 두바이입니다. 두바이예요. 여기도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중국 사람들 대상을 뛰어넘어 여기는요, 글로벌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단지입니다. 이미 중국에는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두바이에 이런 큰 유엔区대표적인 게 약 4군데가 있고 그 외에 자잘한 것들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들, 두바이를 떠올리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까 반응, 두바이라고? 거기 돈 많잖아. 걔네들이 왜? 돈 많잖아. 그쵸? 두바이 딱 떠오르면 돈이 많죠. 부자의 나라, 부자의 도시, 부르즈 할리파 829.8m 세계 최고층 건물, 버즈 알 아랍 7성급의 상징, 팜주 메이리, 말도 안 되는 인공섬, 몇백억 달러를 들였다고 하죠. 그죠? 거주자는 전 세계의 슈퍼리치들, 테크 엘리트,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두바이 또 뭐가 떠올라요? 경찰차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범인을 쫓는 도시, 치안이 좋은 걸로도 유명하죠. 그게 두바이예요. 자, 여러분들 계속 들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두바이는요, 석유만으로 이 위치까지 올라온 나라는 아니에요. 석유 매장량으로 따지면 옆에 아부다비의 2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두바이를 바꾼 거는 뭐냐? 두바이를 부자 도시로 만든 거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아버지 세대의 지도자 라시드 알 막툼은 남쪽에 제벨 알리항을 세우고 가까이에는 국제공항을 붙였습니다. 항만과 공항, 해공 복합 운송, 그리고 교육 보급, 관세 인하, 자유지대, 프리존이라고 들어봤죠. 세금 제로. 핵심은 이겁니다. 전 세계의 사업가들이요, 두바이로 오거라. 세금은 가볍게, 절차는 빠르게. 그래서 각종 혜택을 막 풀어줍니다. 각종 규제를 다 풀어줘요. 프리존은요, 지금 약 두바이에 40개 정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여전히 법인세가 제로예요. 0%입니다. 하지만 그 외를 벗어났다? 그러면 법인세가 얼마예요? 9%예요. 9%도 겁나 싸. 그 결과 석유의 의존도는 1% 미만으로 내려갔고 두바이는 관광, 물류, 금융 허브로 급부상합니다. 도시는 초현대적 스카이라인으로 세계의 쇼룸이라고도 불리는 그게 두바이죠. 근데 이런 두바이에 무슨 사기 단지냐? 딱 이 프리존, 자유지대, 이 자유지대의 명암이 있습니다. 이 자유지대는요, 외국인이 며칠이면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개인 법인세 부담이 없고 40곳 가까이로 늘어난 이런 자유지대 구역은 사실상 독립된 관리 체계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평온하면 경찰도 개입하지 않는 원칙, 이 느슨함을 범죄 조직이 파고든 겁니다. 합법을 위한 편의가 불법을 위한 틈이 된 거죠. 두바이가 사기 거점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전화 사기 단지의 집중지가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한 개는 방금 말한 그 프리존, 금융 규제 완화. 두바이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상업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40개 이상의 자유구역을 설립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외국 자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면세, 외환 통제 없음, 기업 등록 및 자금 이전의 편리성 매우 느슨하고, 그리고 자금 감독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매우 느슨해요. 사기 조직은 이 정책을 이용해 합법적인 회사로 위장하여 장기간 생존할 수 있으며 사기로 얻은 돈은 쉽게 인출하고 이전합니다. 두바이는 검은 돈의 피난처이자 돈 세탁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제도가 한 게 있습니다. 카파
카팔라 제도라는 건데, 카팔라 제도는 이주 노동자의 법적 신분을 고용주와 묶어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신분, 노동 허가, 심지어 생활 조건까지 막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보증 기반 노동 시스템입니다. 고용주는 입사 시 여권을 회수하여 노동자의 자유를 통제하며 이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야기했습니다. 사기단은 노동자의 자유를 통제하고 강제로 일하게 하는 이 제도가 자신들이 관리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하다고 판단하여 두바이로 거점을 옮기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두바이의 웬추 안에는 한국인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인이 이미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한 이 기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동남아 범죄 단지에 대해서 3년 전부터 얘기했죠. 지금 그 범죄 단지의 신흥 기지로 떠오르는 곳이 두바이예요. 두바이는 여러분들 납치하기도 너무 쉬워. 야, 지금은 이제 동남아가 알려졌으니까 뭐 예를 들어 미얀마나 라오스나 뭐 캄보디아에서 억대 연봉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는 저거 사기야.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두바이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을 알고 실제로 여러분들 두바이에서 DM 존나 많이 와.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 두바이에서 DM 받아본 적 없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바이에 무슨 막 럭셔리 카 몰고 막 이런 애들이 DM 온 거 되게 많았어. 나는 그냥 무시하고 다 그냥 삭제를 해버렸거든. 생각해봐봐. 두바이에서 당신에게 억대 연봉을 제안합니다. 동남아는 그렇다 쳐. 근데 두바이잖아. 두바이는 너무 그럴싸하거든. 이거는 진짜 사기치기도 쉬워요.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사기 안 당하는 거야. 그리고 주위의 가족들한테 알려주세요. 주위의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제가 만드는 이유,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길 바랄 뿐입니다. 주위에 무조건 전파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관련된 이야기나 또 진전된 기사가 나오면 무조건 제가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올려드릴 테니까 제 채널 무조건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나중에 늦게 또 구독하지 말고 3년 전에 이거 벌써 다뤘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구독해 놓으세요. 이 두바이의 어두운 이면에는 돈 세탁, 마약 밀매, 그리고 전화 사기의 중점 피해 지역이라는 극도로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이미 중국은 또 피해자가 생겨났기 때문에 중국에 이게 기사가 나온 걸 거 아니야. 하지만 한국에 이런 기사 보니까 없더라고. 그럼 한국에 아직 피해자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곧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곧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 나 있다고 본다. 일단 사기 단지 규모가 공개된 게 언제냐면요. 2023년에 발생한 해커 침입 사건으로 두바이 전화 사기 산업의 일각이 완전 드러났어요. 거기 CCTV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화면들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해커의 침투로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사진 보이시죠? 이게 그 당시 유출된 두바이 웬추의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습이에요. 사기의 거점은 어디냐? 프린스 파크 내의 베스트 컴퍼니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해커가 유출한 감시 기록, 사진, 여권 페이지 등에 따르면 사기 조직에는 40여 명의 외국인과 20여 개 성시에서 온 300여 명의 중국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주로 후젠, 허난, 랴오닝성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유출된 급여표에는 우수한 직원이 한국 돈으로 4천만 원 이상의 보너스를 받은 문서 파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거 프린스 파크라고 돼 있잖아요. 중국어로는 태자가 아니야. 여기는 왕자라고 해놨어요. 그것도 똑같은 프린스라는 뜻인데 중국어로는 타이즈라고 할 수도 있고 왕즈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거 두바이에 있는 이 왕자 그룹, 이거는 태자가 아니라 왕자라고 해놨어. 왕자도 똑같이 프린스라는 뜻입니다. 왕자 웬추라고 해놨어요. 왕즈 웬추, 프린스 단지. 여기는 왕자야, 태자가 아니야. 근데 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죠? 이러한 몇백 명 규모의 사기 회사는 이제 작은 작업장에 불과합니다. 이건 이미 작은 작업장에 불과하대. 현재 두바이의 사기 단지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거 왜 한국에는 안 알려졌을까? 현지 화교 사회에서는 이 집단을 뿌어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중국의 인민들이 지오차이라고 하잖아. 부추. 맨날 부추 수확된다고. 여러분들, 지금 이 두바이에 있는 화인 사회에서 이 사기 집단은 뿌어차이, 시금치라고 부릅니다. 왜 뽀차이냐? 중국의 그 보차이, 도박이라는 뜻이랑 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뽀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사기 단지의 이 뽀차이, 보차이,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도박 같은 한 방을 노리는 애들이야.
정말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사기 한 건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큰 건을 칠 수도 있고 작은 건을 칠 수도 있잖아. 근데 큰 건을 치면 거기서 나온 보너스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0억짜리 사기를 친 사람이 그날 보너스만 1억을 받아가지고 그 현금을 끌어안고 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도박을 한다 해가지고 보어차에 하는 애들, 도박을 한다. 한 방을 노린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보어차이라고 부르는데 발음이 똑같으니까 보어차이, 시금치라고 불러요. 지금 알려진 두바이의 사기 단지, 주요 사기 단지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DIP 단지라고 있고요. DIC 단지, 그리고 용리 단지, 용리, 그리고 오아시스 단지. 이 4대 단지가 지금 이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백 명은 이미 작은 작업장에 불과해. 그럼 이 단지에는 얼마나 있을까? 지금 중국 정부 추정으로는 두바이에 중국인이 30만 명이 있어요. 근데 그 30만 명 중에 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10만에서 20만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 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범죄자들은 10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정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바이에는 얼마나 많은 중국인이 있다? 30만 명. 그리고 라스 알카이마의 피닉스 단지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단지마다, 여기 나와 있네. 각 단지마다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있고 차이나타운 안에도 많은 사기 거점이 작고 크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바이 거주하는 중국인 30만 명 중에 1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오직 전화 사기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두바이의 사기 산업이 급격하게 크게 커졌냐면 이 사기꾼들이 두바이로 유입되는 시기가 있었대. 1차 시기가 2019년 캄보디아에서 1차 유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시아누쿠빌은 도박장과 향락으로 가득했지만 그 번영은 전화 사기 때문이었다. 2019년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 금지령을 발표하고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자 일부 사기 집단이 두바이로 눈을 돌렸다. 두바이는 경제가 발달했고 자금 규제가 느슨하며 생계를 위해 온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기단 모집이 굉장히 쉬웠대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업 이전을 두바이로 했어요. 그게 2019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바이의 사기 단지는 중국인들만 상대로 사기를 치느냐? 아니야. 여기는 글로벌 단지입니다. 노예를 중국인들만 쓰는 게 아니야. 영어를 쓸 수 있는 유럽인들, 북미인들, 아프리카인들, 아시아인들 다 잡아넣어요. 다 잡아넣어가지고 돈 주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여자 모델들을 돈 주면서 영상 통화를 시키며 불쌍한 척을 하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에서 왔고 전쟁하고 있으니까 돈이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돈을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하지도 않아. 그냥 나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국 돈으로 2만 원, 3만 원 보내줄 수 있어? 이 정도밖에 요구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게 로맨스 스캠이죠. 아무튼 그 사기를 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AI까지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2019년 캄보디아가 1차 유입이었습니다. 자, 2차 유입이 언제냐? 2023년의 미얀마 북부입니다. 이게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게 요즘 캄보디아 떠들썩하죠. 스토리 연결되죠. 미얀마 북부랑 스토리가 연결되는 게 2023년 콕항 동맹군의 반격으로 미얀마 북부의 4대 가족이 거의 와해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수배를 하고 있고 걔네들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변의 군벌 세력들이 중국에 협력하여 많은 사기 단지를 폐쇄하고 약 4만 4천 명의 종사자를 인계했지만 이는 하급 사기꾼일 뿐 핵심 간부들은 보호비를 내고 다 빠져나왔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폐쇄하고 인계한 게 4만 4천 명이고 지금까지 누적된 게 5만 7천 명이에요. 이들은 미얀마 북부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캄보디아 동료들을 따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로 진지를 옮겼습니다. 이때가 2차 유입이에요. 그리고 3차 유입이 어디냐? 미야와디입니다. 현재 2025년 6월 미얀마 남부 미야와디 및 주변 지역, 거기가 악명 높은 KK 단지에 모여있던 세력이 이주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이주 중이에요. 왜냐? 동남아는 이미 너무 큰 표적이 됐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계기가 됐냐면 올해 초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올해 초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중국의 남자 배우 왕싱의 납치 사건. 그것 때문에 온 사회가 떠들썩했죠. 그리고 중국의 민심이 들끓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또 보여주기식의 액션을 취했죠. 배우를 데려오면서 야, 안 되겠다.
그 전에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잡혀갔는데 중국 가만히 있었잖아. 중국이 과연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을까? 중국 국력으로는 지금 거기 미야와디고 나발이고 순식간에 쓸어버릴 국력이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 안 건드려. 중국인들이 거기 잡혀가 있는 줄 모를까? 중국 정부가? 다 알아. 안 건드려요. 얼마나 많이 엮여 있으면. 지들도 거기서 돈 세탁하겠지 뭐. 하지만 이 남자 배우 사건은 온 사회가 떠들썩거렸잖아. 전 세상이 떠들썩거렸어. 이 왕싱 배우 사건으로 사기꾼들은 왕싱을 촬영을 핑계로 중국에서 태국으로 유인한 뒤 태국 매솥을 거쳐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미얀마 미야와디 KK 단지로 데려갔죠. 이게 그 왕싱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태국 정부도 개새끼들인 게 걔네들은 이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을까? 이게 몇 년 동안 일어났는데? 근데 중국이 이 왕싱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떠들썩거리자 태국으로 요즘 여러분들 여행객이 태국으로 가질 않아요. 태국은 여행으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야. 근데 여행 수입원이 뚝 끊겨버린 거야. 그제서야 이제 태국 정부가 막 떠들고 있잖아. 우리는 잘못 없다. 우리가 다 관리하겠다. 우리가 다 때려잡겠다. 야, 미얀마 때려잡겠다. 이제서야. 그동안 뭐 하다가. 에이, 새끼들, 씨. 그래서 요즘 태국 정부의 분노와 조치가 어떤 게 있었냐. 왕싱의 여자친구가 여러 유명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SNS로 왕싱이 납치된 게 겁나 퍼졌어. 태국을 통해서 납치됐다. 태국이 엮여 있잖아.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태국으로 여행을 안 가. 그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래. 이게 공론화되면서 중국 측의 압력에 직면한 태국 정부는 미야와디 군벌과 소통하여 왕싱을 구출했지만 이 사건으로 태국 관광 수입이 급감하며 당국은 크게 분노하게 되었다. 봐봐. 태국 정부도 가난한 정부는 아니야. 미야와디 군벌과 소통을 했다네. 딜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냥 밀어버리지, 씨. 현재 태국은 강 건너편 사기 단지에 대해 단수, 단전, 인터넷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지 군벌에게 사기 단지를 처리하지 않으면 직접 공격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쳐들어갔어요. 이로 인해 미야와디의 사기 조직들은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걸 느꼈을 때. 그러면서 집단 이주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선두 부대가 이미 두바이에 도착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단계적인 이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두바이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그 유엔추의 사기들. 여러분들, 두바이도 관광으로 먹고 산 나라인데 치안 좋다고 유명하지. 이거 사건 커지잖아? 이거 제가 봤을 때 조만간에 커집니다. 아직 좀 잠잠해. 이거 커지면 아마 두바이의 정부도 뭔가를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리고 두바이가 제일 크게 이렇게 중국인들이 사기 단지가 크게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제일 큰 게 뭐냐? 두바이는 중국인들한테 무비자를 오픈해 줬습니다. 아주 일찍. 지금 중국한테 무비자 해주고 있는 나라 또 어디 있죠? 한국이 있었네? 병신 새끼들.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아주 쉽게 넘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펼쳐지고 있는 사기 수법들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놓으세요. 자, 몇 개는 비슷한 게 있는데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게 일단 킬링파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킬링파이. 이게 뭐냐? 돼지 도축장, 샤주판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돼지 도축판이에요. 킬링파이. 수법이 뭐냐?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에서 매력적인 외모의 인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기 시작합니다. 모델의 정체. 사진 속의 미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모델이지만 그녀 역시 사기 회사에 의해 통제당하며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통화 하잖아요. 실제로 그 아름다운 모델이 당신이랑 영상통화를 해요. 영상통화하면서 그냥 할 얘기 합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하지만 옆에서는 지켜보고 있어요. 옆에서 그냥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바로 그냥 고문을 때려버리겠죠. 그죠? 그리고 뭘 하느냐? 투자 유도를 합니다. 일단 투자 앱 이런 거 깔려고 하고 투자 유도를 해요. 그리고 그 앱은 그 사기단들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이익을 챙겨줘요. 챙겨주면서 이거 돈 벌었다라고 수익을 안겨줘. 조금씩. 근데 그 수익을 맛을 보다 보면 내 돈을 이제 투입하게 되잖아. 처음에는 재미를 볼 수 있게 해주면서 돈을 실제로 재미를 볼 수 있게 하고 인출을 하니까 그 돈이 인출이 돼. 그 맛을 보면 점점 이제 투자한 돈이 커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사기를 당해? 그거 진짜 사기 당하는 사람들 바보 아니야? 여러분들 거기 얼마나 정교하냐면 보도에 따르면 사기단은요 수백만 심지어 수천만 달러를 들여
신비학 대가에게 의뢰해가지고 작성된 대본들이 정말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로 엄청 많아요.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냐면 35세에서 45세 사이의 이혼한 애를 한 명 가지고 있는 가정주부, 뭐 이런 식으로 대본이 개 디테일해. 50에서 60 사이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외로운 중년 남성, 진짜 디테일해요. 그 대본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그냥 10대 남자 여자, 20대 남자 여자, 30대 남자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본 한 8개에서 10개 끝, 이게 아니야. 그냥 진짜 개 맞춤식이야.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을 아직 찾지 못한 몇 살부터 몇 살의 취준생, 이런 대본이 다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 그리고 그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이자 가수이지만 삼선 배우에다가 벌이가 없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킬링파예요. 샤주판, 돼지 도살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제 이거를 성적인 내용 관련 갈취 사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중국말로는 이걸 쓰어자라 그래. 쓰어자. 색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 뭐냐? SNS에서 불건전한 내용을 미끼로 유인하여 소통을 시작하고 영상통화 시 피해자의 부적절한 모습이 녹화가 되는 거예요. 폰색이라든지 몸캠이라고 하죠, 그죠? 사기꾼들은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다고 속여 특정 앱을 다운로드하게 하고 이 앱은 피해자 휴대폰의 모든 연락처를 즉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사기단은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며 돈을 주지 않으면 휴대폰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스크린샷을 보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거 예방법은 그냥 절대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즉시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사기꾼은 바쁘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 다음 피해자를 찾으러 가며 실제로 협박 내용을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물론 실행할 가능성도 있죠. 돈을 조금이라도 보내면 그들은 갖가지 핑계로 계속해서 당신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왜냐? 한번 보냈으니까 이 새끼 걸려들었네. 하지만 그냥 무시해버리면 이 새끼 걔네들 바빠, 실적 내야 돼. 그래가지고 당신한테 계속 집착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절대 돈을 보내지 말고 그런 협박을 받으면 바로 연락을 차단해버려라.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 처음부터 그딴 짓거리를 하지마. 그냥 집에서 야동 보면 딸이나 쳐. 꼭 살아있는 사람이랑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짓을 하려 그래. 물론 또 얘네들도 아주 정교한 방법으로 사기를 쳤겠죠, 그죠? 아무튼 요런 사기 수법이 있고, 자, 그 다음 작업 수익금 반환 사기, 이거 들어보셨어요? 수법이 뭐냐? 플랫폼을 통해 아르바이트 정보를 게시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간단한 임무를 주고 소액의 수익을 얻게 하여 신뢰를 쌓습니다. 나중에는 고급 그룹에 들어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특정 앱을 다운로드하게 합니다. 피해자가 임무를 완료하고 돈을 인출하려 하면 조합 임무라며 추가 임무를 요구하거나 조작 실수로 계정이 동결되었다는 핑계로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털어가는 요런 수법.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공고하는 어플은 안 까는 게 제일 좋다. 그지? 이거 어플만 안 깔아도 사기 안 당하는 확률 거의 90% 이상. 맞죠? 그리고 이거는 또 이런 사기가 있는데, 이건 클래식이죠. 클래식인데 요즘 이게 너무 정교해졌어.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인데 플랫폼 직원, 보험사, 택배사 등을 사칭하여 보험 자동 가입이나 택배 분실 보상을 빌미로 접근을 합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게 유도하며 이 앱은 화면 공유 모드를 활성화시킵니다. 결과는 사기꾼은 피해자가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나 은행의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돈은 즉시 이체됩니다. 이런 것도 있죠. 지인이나 상사, 가족 이런 거 사칭하면서 급한 상황이라며 송금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꾼은 이미 피해자의 많은 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정교해진 게 당신의 가족, 예를 들어서 엄마 혹은 아빠, 당신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AI로 연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제대로 확인 안 하면 당할 수 있어요. 요즘은 진짜 그만큼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무섭지. 누가 들어도 엄마 목소리인데, 만약에 엄마가 지금 전화 와가지고 야,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왔는데 교통사고가 났네? 근데 누가 들어도 엄마 목소리야. 이거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걸 또 이제 말을 하는데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디 보이스 피싱이나 뭐 이상한 데서 전화 오면 아 심심한데 드립이나 좀 쳐볼까 이러면서 얘네들이 막 욕하면서 그냥 막 드립 치면서 놀잖아. 그거 절대 하지 말래 지금. 왜냐? 사기꾼은 피해자의 음성을 녹음하여 AI로 복제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말을 할수록 AI 복제 음성이 더 사실적이 되어 향후 추가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이거 다 그냥 숙지하고 가서 주변의 가족이랑 지인들, 직장 동료들한테 무조건 알려줘요. 그게 귀찮다면 내 영상 링크를 주고 내 유튜브 무조건 구독하라 그래. 나중에 당한 뒤에 와 대륙남 이거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이걸 다뤘었네 그러지 말고. 요런 안전수칙이 있는데 납치 예방 및 두바이 구직 안전수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뭐 동남아는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해요. 이건 뭐 요즘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특히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나라가 지금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요 네 나라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나라고, 그 다음에 태국과 베트남도 지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국경 인근의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같은 곳은 절대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건 동남아고, 자 두바이는 현재 중국의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많은 사람이 스스로 두바이로 건너가 전화 사기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취업 문제 심각하죠, 그죠? 그냥 자발적으로 가서 사기를 치고 있는 중국인들이 엄청 많아. 그게 10만 명이라니까? 근데 얘네들은 잡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그래? 저 사기 당해서 왔어요. 저 피해자예요. 저 강제로 여기서 맞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이런다니까. 두바이의 치안은 실제로 꽤 안전하다고 합니다. 순수한 여행이 목적이라면.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초대하고 싶고 당신을 여행시켜주고 싶고 당신을 뭔가를 해주고 싶다 이러면서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한다. 그러면서 당신을 초대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구직.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사기를 당하는 게 두바이니까. 미얀마에서 연봉 1억을 준다 하면 뭐 미얀마에서 1억이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근데 두바이에서 연봉 1억을 제시하면 야 두바이의 거지가 연봉이 1억이라는데 내가 1억 못 벌 이유가 없잖아. 믿게 돼. 두바이니까 믿게 될 수도 있다니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터무니없이 높은 연봉은 반드시 의문 제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근무지가 위에 언급된 사기단지 집중 지역에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죠.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회사가 사기를 많이 친다고 합니다. 인터넷 회사, 기술 회사, 게임 회사, 그 다음에 블록체인 회사, 비트코인 관련 회사. 이런 회사는 대부분 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 조직에서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텔레그램이에요. 당신이랑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텔레그램으로 당신이랑 이렇게 소통을 한다. 그거는 크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주의해야 하는데 회사가 국제기업이라 강조하면서 자료의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이 조잡하거나 HR의 말이 비전문적이거나 사치품 제공 등 복리후생이 과장되었거나 업무 내용이 좀 이상하거나 타자 속도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바이에 잡혀갔다가 풀려나온 피해자들이 말을 들어보면 두바이에서 흔히 쓰는 고문 수법 중에 한 개가 거기는 사막 고문을 한대요. 그냥 사막의 그 뜨거운 모래 안에 묻어버린대. 사막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햇빛 아래 쬐고 물 절대 안 주면서 물 달라 하면 머리 위로 오줌을 싼다고 합니다. 오줌을 싸면서 야 맛있어 맛없어 라고 물어봤을 때 맛없다 라고 대답하면 무조건 패입니다. 맛있다고 대답해야 돼요. 여기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실화 사례인데 자 일단 중국의 장시라고 있습니다. 과일 수출상이에요. 중동 시장이 뜬다 이러면서 광고를 보고 두바이 행을 합니다. 입국 즉시 여권 압수당하고 유엔취에 감금을 시킵니다. 도주 시도를 했는데 집탄 폭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전기 고문과 손가락을 꺾었고 가족에게 뭘 요구했느냐? 한국 돈 4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4천만 원을 입금했고 간신히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씨의 말은 시체 더미에서 겨우 기어 나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천씨가 있습니다. 천씨는 택시기사였어요. 택시기사인데 두바이에서 또 이런 광고를 봅니다. 월급 2만 yuan, 한국 돈으로 400만 원. 중국에서 월급 400 받기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갑자기 두바이에 가면 월급이 400이래. 그러면서 기사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자기 택시기사니까 두바이 가서 차 모는 거랑 똑같지 뭐. 돈도 더 벌고. 그러면서 두바이로 갔어요.
그러면서 가자마자 똑같이 여권을 뺐고 유엔취에다가 가뒀는데 사기 업무를 시켰는데 업무를 거부하자 구타를 하면서 사막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송 중에 이 기사는 탈출을 했대요. 그리고 총영사관으로 도망가서 도움을 요청하여 귀국을 했다 합니다. 장기간 외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해요. 두바이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바이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두바이는 그냥 한눈은 뜨고 한눈은 감으면서 그냥 대충 봐주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국제 압력이 들어가면 두바이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만약에 이런 일이 두바이에서 커져가지고 관광객들이 더 이상 두바이로 안 간다. 그리고 두바이에 가서 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부자들이 거기에 위험성을 느끼고 두바이를 떠난다. 그때 두바이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거 저는 이 사건, 지금 두바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한국인들이 피해가 받기 전에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사천성에서 살고 있는 류 씨는 고연봉 채용 관련 광고를 또 봤다고 합니다. 딱히 요구하는 건 없고 하니 두바이로 간다 하니까 티켓을 보내주면서 두바이로 오라 했대요. 두바이로 도착하니 수십 명이 합숙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자유가 없고 감금을 당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시키는데 당연히 사기 일이겠죠, 그죠? 사기 일을 시키는데 실적 미달 시 창살 결박에 정기 고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도망을 치니까 급기야 총기로 추격까지. 그가 본 건 미얀마의 복제판이 아니라 더 잔혹한 버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두바이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 사막형 형벌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열의 모래에 생매장을 하고 피부가 데이고 수포가 오를 때까지 방치를 해놓는다고 해요. 이게 바로 사막의 지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당한 사람 혹은 탈출한 사람 혹은 탐정들이 거의 진짜 목숨을 걸고 두바이에 가서 찍은 중국인 유엔취의 실제 영상들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